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지나치게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 때문에 일상이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이고 잘 들리는지, 그러다 보니 늘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밤엔 아주 녹초가 됩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섬세하여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너무 신경 썼더니 지친다 라는 책인데요. 저자인 다케다 유키는 일본에서 몇 안 되는 HSP, Highly Sensitive Person, 매우 예민한 사람, 전문 카운슬러입니다. HSP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일레인 아론 박사가 제창한 개념인데요. 다케다 유키 본인도 HSP라고 합니다. 규슈대학 기계항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구개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휴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기진맥진하기 일쑤였는데 쉬면서 천천히 자신의 섬세함을 직시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살리기 시작하자 인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휴직이 계기가 되어서 섬세한 사람의 마음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섬세한 사람을 위한 카운슬러로서 섬세한 성격 때문에 힘든 사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 또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운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키가 큰 사람이 신장을 줄일 수 없는 것처럼 섬세한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섬세한 사람이 지닌 섬세함은 성격상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둔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여서 자신감이나 의욕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섬세한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운차게 살아가려면 오히려 섬세한 감성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다케다 유키의 너무 신경 썼더니 지친다. 옮기니 정경아, 펴낸 곳은 도서출판 미래지향입니다. 마음의 깊이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섬세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섬세한 이들은 상대의 감정과 그 자리의 분위기는 물론 빛과 소리까지 주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작은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섬세한 사람의 잘 느끼는 성질은 오랫동안 너무 신경 쓴다, 너무 진지하다 라며 개인의 성격 문제로 오해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일레인 아론 박사가 이에 대해 조사하면서 5명 중에 1명꼴로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섬세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섬세한 사람과 섬세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아론 박사에 따르면 섬세한 사람과 섬세하지 않은 사람은 뇌의 신경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즉, 빛과 소리 등의 자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신경 시스템이 흥분하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상사의 심기가 불편하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돼. 사람들이 일을 엉망으로 하는 것 같아. 여기도 저기도 고쳐보는 편이 좋을 텐데
섬세한 사람은 그런 사소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꺼내면 주변에서 그런 별것도 아닌 일을 말해서 어쩌라고,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합니다. 섬세한 사람은 너무 예민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상대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런 일에 신경 쓰는 내가 이상한가? 라고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섬세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알아차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아프고 괴로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똑같이 섬세한 감정입니다. 추위, 더위 중 한쪽만을 느낄 수 없듯이 섬세한 사람들도 좋은 감정만을 느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감정도 고통스러운 감정도 반반으로 느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 누군가가 내는 짜증이나 시끄러운 소리같이 힘든 것만 느끼는 통에 금세 지쳐버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고통, 괴로움, 피로와 같은 부정적 감각은 생물에게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감정과 기분 좋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감정에 의식이 모이게 됩니다. 숲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밑에 꽃이 피어 있다 한들 삐죽 튀어나온 나뭇가지가 몸 여기저기를 찌르면 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경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고통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주변에 좋은 것이 있어도 느끼기 어려운 법이지요. 따라서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활력 넘치게 살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일, 휴일을 함께 보낼 사람, 휴일에 머무를 장소와 같은 환경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섬세한 이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 아닙니다. 섬세한 감각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하고 자신에게 맞는 인간관계와 직장 환경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있으면 피곤하다. 많은 섬세한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 N씨. 직장 동료와 상사가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온종일 사무실에 있으면 이내 지친다고 합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선 상사가 후배에게 주의를 주고 있고 옆자리에서는 선배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있는 대로 인상을 쓰고 있고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이는걸요. 아침에 직장에 도착한 순간에 느껴지는 공기감이랄까? 아, 다들 피곤해서 힘이 없나 보구나. 오늘은 기분이 별로인가 보구나. 누군가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말을 걸 타이밍을 엿보다 어느새 저까지 기분이 우울해져요. 의식하지 않아도 동료의 감정과 자리의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는 N씨. 사람들과 1대1로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건 좋아하지만 직장의 회식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껏 흥을 내며 즐기는 자리는 영 불편합니다. 앞사람의 접시가 비어 있으면 음식을 더 권하고 대화에 끼지 못해서 혼자 붕 떠 있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라도 더 말을 걸어주고 관심이 없는 화제에도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쳐줍니다. 이렇게 모두가 즐길 수 있게 배려하느라 정작 본인은 회식하는 내내 긴장을 한 채로 지내게 되고 즐기는 척하지만 빨리 끝났으면 하고 바라며 화장실에 가서 혼자가 되면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섬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좋아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등 사람 자체는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누군가와 또는 여럿이 한 공간에 있으면 이내 지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섬세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푹 쉴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과하게 받은 자극을 흘려보내면 밝고 온화했던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섬세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이든 일의 개선점이든 일단 알아차린 것에 반자동적으로 대응하고 줏대 없이 휘둘린다는 점입니다. 섬세한 사람이 활력이 넘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자동응답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알아차려도 조금 참고 견디며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를 먼저 질문해보고 대응을 결정합니다. 제가 카운슬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섬세한 사람은 대부분 매우 양심적입니다. 이들은 섬세한 감각으로 주변 사람의 감정이나 자리의 분위기, 세상에 돌아가는 사정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를 배려하고 세상의 룰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바람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세간의 목소리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본심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몰라보게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600명이 넘는 섬세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실제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섬세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섬세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섬세한 사람은 특히 느끼는 힘이 강하여 상대도 자신과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가 섬세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그 믿음이 깨지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이지요. 내 부모님은 다정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엄마가 짜증을 내면 저는 엄마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느끼고 덩달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엄마의 심기가 불편한 날 저녁 준비를 할 때면 내 방에 있어도 도마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회의에서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면 바로 알 수 있어서 그 도마 소리가 싫어 라고 부모님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앗 하고 마주보더니 도마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건 우리 집이 목조라서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물어물 엄마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도마 소리로 엄마의 기분을 느꼈다고 말하려 했으나 엄마와 아빠는 의아해하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왜 말이 통하지 않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심기가 불편했던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목조로 지은 집 탓으로 돌린 것일까? 내 설명 방식이
나빴을까?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 보았으나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기가 불편하면 바로 소리로 드러나서 그게 고통이었는데 아빠도 엄마도 정말로 잘 모르는구나. 애초에 이해할 수가 없는지도 몰라. 그렇게 깨달은 때는 그 일이 있고 수년 후였습니다. 지금은 감각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것은 그것대로 따뜻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라며 고민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가진 감각이 없거나 많지 않아서인지도 모릅니다. 일하느라 녹초가 되어 휴일에는 오로지 잠으로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섬세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피곤한 건 몸이 아니라 머리가 아닌가요? 그렇게 물으면 대개 맞아요 하고 대답합니다. 일의 절차나 메일 답신, 상사의 지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월요일에 출근하면 그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고 라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계획하거나 과거에 했던 일에 관해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보는 등 늘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서 휴일에도 일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피로나 긴장 피로가 있으면 신경이 쉬지를 못하니 피로가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배경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섬세한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밀려들면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돼 라며 머릿속에서 생각이 춤을 춰서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괜스레 당황하게 되지요. 그럴 때는 하나씩 해치우자를 모토로 합니다. 전부 순서를 정하지 않아도 되니 오늘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하나만 고릅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면 다시 중요한 일을 하나 또 골라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방법으로 해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그건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초과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전부 짊어지지 않아도 일은 예상외로 잘 굴러갑니다. 만약 왜 이렇게 지쳤을까?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고 자신을 채찍질하려고 한다면 이는 역으로 마음을 풀어놓으라는 신호입니다. 지친 자신을 탓하지 말고 지친 지금 상태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지쳤다는 건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고 열심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잘해왔어. 장하다. 라고 자신의 노고를 치하한 후 충분히 쉬기를 바랍니다. 집안일을 단숨에 끝낸 후 녹초가 되었어요. 집중해서 작업하면 그 당시에는 즐겁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케줄을 꽉 채우지 말고 적당히 쉬는 날을 집어넣으면 즐거운 일상을 보내면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난 후에 쉬는 날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자극을 받을 일이 있어도 사전에 쉬는 날을 잡아주세요. 이 쉬는 날은 정말로 아무런 예정도 없는 완전히 공백인 날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구와 만나거나 뭔가를 배우거나 가족끼리 외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리를 하기 십상입니다. 컨디션을 봐가면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정말로 아무 예정도 없는 휴일을 꼭 스케줄에 넣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자력으로 열심히 살아온 섬세한 사람 중에는 혼자서 어떻게든 해내는 것이 당연시되어 애초에 부탁한다, 누군가에게 상담한다는 선택지가 머리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일을 부탁하면 힘들지 않을까? 지금 바쁘지 않을까?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는 것은 섬세한 사람의 장점이지만 상대의 상황은 그 사람 자신밖에 알지 못합니다. 혼자 이리저리 상상하기보다 물어보세요. 그래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빠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큰일처럼 느껴져도 그 사람에게는 별일 아닐 수도 있고 바빠 보이지만 의외로 시간이 있다며 흔쾌히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을 때는 무리인 것 같으면 말해줘 라고 한마디를 꼭 덧붙입니다. 부탁을 받아들일지 말지 상대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부탁했더니 알았어 하고 받아주었다. 하지만 역시나 좀 미안하다. 사실은 하기 싫었던 게 아닐까? 라고 곱씹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상대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건 상대의 능력과 판단을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알았어 라고 말해준 상대의 판단을 존중하고 맡깁시다. 무리라고 생각되면 말해줘 라고 전했고 알았어 라고 대답한 이상 이제 그 일은 그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회사원 유씨. 동료가 맡은 일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었더니 나중에 당신이 손댄 부분에서 실수가 발견됐어 라며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섬세한 사람 중에는 과도하게 도와주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알아차리기 때문에 도와주는 타이밍도 빠릅니다. 하지만 선수를 쳐서 상대를 도와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데 상대가 확실히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지나치게 도와줘서 문제가 생기는 섬세한 사람에게 왜 돕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난감해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보여서, 혹은 이대로 가다가는 고생할 건 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즉, 명확하게 부탁을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상대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연스레 부탁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부탁을 받지 않은 일을 하는 셈입니다. 걱정하는 마음만을 간직한 채 그의 주변에 있다 보면 상대가 먼저 슬쩍슬쩍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돕겠다고 나서는 건 너무 이릅니다. 그래, 그렇구나 라고 그저 잠자코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상대는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생각이 정리되어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직접 할 건지 스스로 답을 구하게 됩니다. 집안일 좀 부탁해도 될까? 이렇게 분명하게 부탁을 해오면 그때 도와주세요. 그때까지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도
조언을 하지도 말고 그저 가만히 곁에서 지켜보기 바랍니다. 자꾸만 상대의 기분을 알아차려서 괴롭다는 상담을 받고 저는 상대의 기분을 알아차렸다면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알아차린 게 정말로 맞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억측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화가 났나? 짜증이 났다 라는 상대의 감정뿐입니다. 상대가 왜 지금 그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 라는 감정의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점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가령 나는 일을 늦게 해 라고 생각하면 상사가 짜증이 났을 때 내가 일을 늦게 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채감을 느끼면 상대가 화를 내거나 심기가 불편한 이유를 내 탓이다 라고 돌리게 됩니다. 상대의 기분을 알아차렸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게 맞는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이 주변에 모인다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자신을 억누르고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껍질에 맞는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거나 의견을 말하거나 때로는 친구가 부를 때 거절함으로써 부르면 거절하지 않는 당신, 무엇이든 부탁하면 들어주는 당신을 좋아하던 사람이 떠나갑니다. 사람이 떠남으로써 일시적으로 고독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와 가족, 여태까지 맺어온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줘서 기뻐 라고 당신의 기분과 의지를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을 소중히 대해주는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면 이렇듯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느긋하고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늘어나게 됩니다. 섬세한 사람 중에는 싫다는 감정을 봉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는 세간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누군가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내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싫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사실 싫다는 감정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싫다는 감정이란 이 사람은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싫다는 감정의 센서가 작동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심한 짓을 했다거나 규칙을 위반했다거나 하는 상당한 이유가 축적되지 않으면 상대를 멀리하지 못합니다. 즉,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정당한 이유가 생겨야 비로소 상대와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대개 참을 대로 참은 상태입니다. 상대의 언행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연락을 일절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상담을 받고 그 사람 처음부터 싫지 않았어요? 라고 물으면 대개 어째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섬세한 사람은 느끼는 힘이 강해서 어제 좀 이상한 느낌이다. 맞지 않을 것 같다를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야 해. 첫인상으로 사람을 단정해서는 안 돼. 라며 자신의 감각을 이성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싫어.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라고 생각했다면 거리를 둡시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싫으니까 되도록 그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말자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에서 싫은 상대와 정면에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상대는 피하거나 가능하면 상대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야 서로가 행복합니다.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불편한 상대는 확실히 싫다고 선을 긋고 멀리해야 합니다. 싫다는 감정이란 언뜻 보기에는 부정적인 감정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긍정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꾸미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업에서는 상담 상대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상대와 마주보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는 기본 테크닉이 있습니다. 상대와의 사이에 물건이 있으면 심리적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 봅시다. 상대에게 휘말리고 싶지 않을 때는 상대 앞에 물건을 두는 것입니다. 회의를 한다면 프로젝터 빛이 비추지 않는 곳에 몸을 숨기고 앉거나 사생활 면에서는 찻주전자나 유리잔을 상대와의 사이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상대와의 거리감을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기가 힘들다면 의자 등받이까지 몸을 바짝 밀착합니다. 이렇게 앉은 채로도 앞뒤로 거리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 몸을 쑥 내밀 때와 등받이에 등을 맡겼을 때 상대와의 거리가 좋기 20cm는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의자 자체를 뒤로 밀어 거리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라도 거리가 벌어지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렇게 앉은 위치를 조정하는 건 카운슬러가 사용하는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너무 바짝 다가올 때는 밀어내고 뭔가를 간절히 말해주고 싶을 때는 다가섭니다. 상대와의 거리를 미묘하게 조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심리적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서 얘기를 나눌 때는 평소보다 반보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거나 자료를 가슴에 품고 있는 등 의식적으로 물건을 두어 상대와 거리를 벌리기 바랍니다.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섬세한 감각을 봉인하자고 하는 것은 눈 덮인 산에서 잠이 드는 무모한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감각이 마비되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알지 못하게 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심신 모두 피폐해지게 됩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면 회복할 때까지 잔업을 줄이고 휴가를 내서 몸을 쉬게 해주세요. 심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자니 더는 견딜 수가 없어. 혹은 이 직장에서 계속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동료에게 폐를 끼치든 남은 일의 책임을 누가 지든 전부 내팽개치고 전력을 다해 도망치세요. 인생에는 도망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나 타인이 아닌 자신의 심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섬세한 사람이 일로 소모하는 것은 몸보다는 머리다. 대바의 한 줄 평. 섬세한 감각을 타고났다는 것은 축복이다. 다만 그로 인해 알아차린 것의 심각성만을 부풀려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될 뿐이다.